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이제 의류업을 하다가 그 의류업을 할 때도 또 막다른 길에 도달한 거죠. 왜냐면 의류업은 동네에서 장사할 때 옷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옷을 바꾸면서 반품하기가 애매해요. 반품하는 조건으로 가져오려면 비싼 금액에 갖고 와야 되고 반품 없는 조건으로 갖고 오면 조금 더 싼 금액으로 갖고 오니까 우리는 이제 도매도 하고 그랬으니까 반품 안 하는 조건으로 와서 옷을 되게 싸게 이렇게 막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사가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돼요. 그러면 그 파이가 점점 커져요. 악순환의 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시장에 갈 때는 현금으로 주고 돈을 벌 때는 조금씩 이게 그 작은 금액의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랜드 계열의 주니어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아메이 그거 바꾸는 타이밍에 아메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리틀 브랜을 이랜드 계열의 주니어를 계속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폐점을 한 케이스예요. 저희는. 근데 저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저희가 자영업을 그만둔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그만둘 때 사실은 대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대안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그만두면 남편하고 저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걸 계속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그만두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라는 그냥 그런 걸로 나온 거지 그걸 딱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확하게 갖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전보다는, 당연히 맞벌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실경 사장님도 맞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실경 사장님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많죠. 청년 실업이, 30대가 돼도, 실업 상태에 있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년퇴직보다는 구조조정을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고 예전보다 통신비 비용이나 이런 지출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저희 결혼했을 때는 인터넷 사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집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전화 없앤 지 꽤 됐거든요. 집 전화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래서 통신비가 사실 4인 가족이면은 20만 원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죠. 인터넷을 묶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예전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가전이라는 게 되게, 예전에 저 에어컨 없었어요.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냉장고, TV, 오디오를 샀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오디오 사시는 분도 없죠. 결혼할 때. 요즘에는 결혼할 때 뭐 사요? 건조기 사잖아요. 스타일러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에 가보면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스타일러 들어가는 공간이. 옛날 아파트는 그런 게 없지. 근데 요즘 아파트는 다 어디서 지어요?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대기업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지출을 끌어내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은 건조기 너무 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건조는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여름엔 습해지기도 했지만 태양이 사실 자외선이 살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빨아서 탈수 정도만 해갖고 널던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우리 시절에는 어릴 때는 나 때는 말이야 겨울에 파카를 빨면 아무리 꼭 짜서 널어도 명태처럼 딱딱하게 얼었다가 낮에는 좀 풀렸다가 딱딱하게 얼었다가 낮에는 풀렸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일주일은 넘게 말려야 됐었어요. 왜냐면 탈수를 못하고 꽉 짜서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세탁기가 나와서 탈수가 되니까 더 짧게 말리잖아요. 되게 금방 말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아주 두꺼운 거만 빼놓고는 그냥 직접 개서 넣기만 하면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가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건조하는 거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전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식기세척기도 그렇잖아요. 이런 다양한 도구 디바이스들이 대기업들이 다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이 이거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거 편하다고 생각하겠다.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핫하다고 했던 게 건조기였는데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게 스타일러로 바뀐 지 꽤 됐잖아요. 스타일러 그냥 스타일러로 이렇게 먼지 털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그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래시장이었다가 대형마트였다가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인터넷 쇼핑이 그냥 쉽게 인터넷 쇼핑이 아니라 플랫폼화 됐다라는 거예요. 유통이 많이 그냥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플랫폼 쪽으로 유통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플랫폼 유통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뭐 에어비앤비, 우버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지만 우버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지금 뭐 여행 간다고 할 때 예전에는 민박집 알아봤다고 하면 지금은 젊은 친구들 다 에어비앤비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다운 사장님도 어디 간다고 하면 에어비앤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가면 우버 너무 편하대요. 너무너무 편하대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요번에 엄마 이사하면서 오늘의 집이라는 앱을 엄청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에 필요한 욕실에 필요한 수건거리 아니면 휴지거리 뭐 칫솔거리 이런 거 되게 짜잘한 거잖아요. 뭐 하나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막 5,000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런 거를 파는 앱에 들어가서 보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뭐예요? 오늘의 집은 직접 생산 하나도 안 해. 그죠? 생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과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을 오늘의 집이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집에서는 뭐까지 파냐면 인테리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팔고, 인테리어 시공하는 거, 그것도 팔고, 그, 붙박이장 있잖아요. 그것도 다 팔아요. 그러면은 몇 센치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딱 얼마인지 그거 알려주고 시공도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플랫폼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늘의 집이면 그냥 집에서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걸 파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저는 아마존 책 파는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책을 팔았어, 진짜 아마존이. 그쵸? 책을 팔았던 아마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터파크 같이 책을 팔았던 쇼핑몰인데 그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거죠. 모든 걸 다 파는, 맞아. 엄청나게 많이 파는, 그렇게 쇼핑몰이 이제는 인터넷 쇼핑이 다 플랫폼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엄청난 고령화가 돼서 나이를 굉장히 많이, 우리 얼마 전에 오종석 교수님 맞죠? 오종남 교수님. 이름도 바꿔. 변화됐잖아. 네, 오종남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30, 30, 그리고 알파라고 했었는데 지금 30, 30, 30이었다가 30, 30, 30, 알파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준비를, 재정적인 준비, 또 사회적인 건강함, 육체적인 건강함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비는 우리 집에서 쓰는 그 생필품 소비나 이런 가정에 쓰는 소비 있잖아요.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소비가 재산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가고 지출도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지출을 많이 하겠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트렌드가 변하면서 건조기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스타일러도 사는 게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는 트렌드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조류에 흘려가는 거죠. 지출은 점점 늘어갈 수 있고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수입 외에는 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커져가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데 6% 증가 소비 물가가 3%에서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뭘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기름값. 일반적으로 그렇죠. 기름값 엄청나게. 지금은 1,800원이면 너무 싼 느낌이야. 2,000원이 넘었어서 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부들은 마트에 가면 장 볼 때 깜짝, 뭐 채소값으로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 응, 옛날에는 진짜 감자는 사는 게 아니었잖아. 누가 주는 거였지. 근데 지금 감자 가격도 너무 비싸. 제일 싼 그 식재료거든요. 사실 감자, 파, 뭐 양배추, 양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현실적으로 막 와닿는. 근데 우리의 그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불확실성. 이게 트렌드거든요.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태. 불확실한 미래.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에 안전한 어떤 소득원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퇴직되는, 그리고 고령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수입의 속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 수입, 지게를 지는 수입은 되게 다양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은 다 100% 직장인 노동 수입이죠. 자영업을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땡 프랜차이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그냥 자영업이에요. 끝날 수 있는 자영업. 노동 수입이고 의사, 변호사, 교수 다 노동 수입입니다. 손 떨리면 치과 의사 못해요. 그리고 아프면 변호사 못해요. 교수도 퇴직이 있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뭐 제 친구 미술했던 애거든요. 근데 학원을 하다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 오른손 여기가 여기 이런 인대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그래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카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불편해 하더라고. 이렇게 말리는 저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영업은 말릴 수 없다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 된다고. 그래서 자영업을 했는데 카페에도 엄청난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손 쓰는 노동. 이거 커피 이거 누르거나 이거 할 때 오른손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장나갖고 좀 지금 몇 차 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던 예술가도 이거 아프면 못하잖아요. 음악가도 이거 성대 떨리거나 성대 결절나면 끝나는 거예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는 특히나 착각하는 게 시간당 수입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최승원 사장님이 시간당 급여는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 보릿고개가 있어. 방학 때는 못 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그만할래요 하면은 못 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건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진짜 계약직인 거죠. 프리랜서가 계약직인 거잖아요. 네, 파리 목숨이래요. 보릿고개가 있는 파리 목숨. 자르면 그냥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당 급여가 높기 때문에 괜히 이게 어깨에 뽕만 들어가가지고 현실 점검이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1년 수입을 딱 해보면요. 그게 시간당 급여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거든요. 보릿고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못 할 때가 있고. 근데 그걸 잘 현실 점검이 안 돼. 응. 뭐 나는 벌을 때 벌고 못 벌 땐 라면 먹고 살래 라고 얘기했던 게 홍다영 사장님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기다 보면 아이를 낳고 환자가 생기고 하다 보면 진짜 현실 점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차, 보험, 책, 화장품 이런 거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포인트가 그 플랫폼화 됐다, 유통이 많이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랑 아웨이 비즈니스를 세일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 헷갈리지. 근데 우리가 언제 헷갈리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맞아.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운됐을 때 내가 이걸 계속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거절받았을 때. 거절받았을 때. 공구를 팔 때. 이럴 때 나는 세일즈를 하는 것인가 네트워크를 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차나 보험이나 책이나 화장품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걸 계속 내가 팔았어.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냔 말이죠. 내가 판 고객들이 나에게 누적이 되냐 생각해보면 누적돼 안 돼. 끝났을 때. 누적이 안 돼. 그 소비자는 그 회사의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웨이를 하다가 나 그만뒀어. 그러면은 내게 남아있는 네트워크 자산은 누적돼 안 누적돼? 누적이 돼요. 물론 이탈되는 이유는 더 많겠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게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내가 그만두면 현역에서 물러나서 난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탈될 소비자들이 생기죠. 당연히.
그런데 근간은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노동 수입이 아니고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은 인세 수입이다. 틀면 나오는 수입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공무원 100% 노동 수입이죠. 인세 수입은 책을 써서 책이 안 팔릴 땐 안 나와. 우리 네트워크가 단단해야지 더 크게 나오고 줄어들면 줄을 만큼 나와요. 책도 마찬가지. 인세 수입이지만 책이 팔릴 때 나오는 거예요. 인세가. 그러면 네트워크도 네트워크 자산이 움직여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자산은 만들어진다는 거. 음반도 팔릴 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메달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올림픽 메달 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보다 작아.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창업하면 인세 수입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회사가 운영될 때 얘기죠. 잘 운영될 때. 그쵸? 건물 임대업은 저는 가게랑 비슷하다고 봐요. 이 건물도 지형도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안 나가냐 그렇잖아요. 처음에 거기는 잘 나갔던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거길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 상권이 저쪽으로 옮겨갔어. 그러면 옮겨간 거기는 잘 나가지만 이미 옮겨갔던 곳 옛날에 있었던 곳은 어때요? 건물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 임대 막 더덕더덕 붙여져 있는데 보면은 그 상권은 어때요? 잘 안 되는 상권이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비싸거나 경기가 되게 안 좋거나 상권은 그냥 좋은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거나 옛날 상권, 구상권에는 건물 임대가 안 돼서 빈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있어요. 건물은 내가 재산이라서 그 재산세를 계속 내는데 여기에서 계속 회수되는 수입이 없을 때는 그거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세 수입이지만 여기에 있는 인세 수입 중에서 인세 수입이지만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인세 수입이 있고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은 인세 수입이 있어요. 근데 가서 쫙 보세요. 책, 음반, 올림픽 메달 쫙 보면은 책이나 음반은 이미 냈기 때문에 낸 거를 이렇게 계속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야. 내고 난 다음에는, 그죠? 근데 올림픽 메달도 그렇지. 따고 난 다음엔 그렇지. 따기 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회사, 창업, 어때요? 그 유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본사도 같은 맥락이고, 건물 임대, 지금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내가 만들어 놓으면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워요. 회사나 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 임대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거를 감가상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계속 비용이 들어가. 비용 발생이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비용 발생이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제로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표현된다는 게 맞나? 비용이 안 나가는 쪽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플러스인 거죠. 진짜로. 그런 수입이 아메이 비즈니스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의 변화가 예전에는 총판도매 소매 이런 슈퍼, 저도 물론 집 앞에 슈퍼를 다닙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 슈퍼가 잘 될 확률이 있냐는 거죠. 훨씬 적어요. 대형 매장으로 갔죠? 저도 편해요. 대형 매장 가는 게. 가면은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쇼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 쇼핑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사할 때 오늘의 집 인터넷 쇼핑 그렇게 잘 썼다는 게 편리하거든요. 구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소비자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직거래에서 캐시백을 받는 소비가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슈퍼를 사용하는 소비자, 대형 매장을 가는 소비자,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쓰는 소비자, 직거래에서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 이 네 군데의 소비자 중에 소비를 하지만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거래 방식의 소비 패턴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현명한 소비자고 그 소비자야말로 프로슈머, 우리가 말하는 프로슈머의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다임이 변해서 유통이 플랫폼화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인터넷이나 홈쇼핑. 홈쇼핑은 그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인터넷 쇼핑 중에서 플랫폼화 돼 있는 쇼핑몰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아마존이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당근이나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배민이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배민 많이 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가람이랑 뭘 먹을 때는 배민을 써요. 가람이도. 그 배민을 하면 그 배달의 민족은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당,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식당과 많은 음식을 원하는 다양한 음식과 좋은 댓글을 알아볼 수 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는 그 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배달의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의 음식을 구매해서 먹는 거죠. 뭐를 하고? 배달비를 내고, 소비자가. 비싼 배달비가 굉장히 점점 비싸지잖아요. 네. 그걸 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 배달비가 그렇게 비쌌으면 안 먹었을 거야. 그런데 처음에 비쌌을까요? 아니요, 가람 위에 오쳤듯이. 진짜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치면서 그 식당들을 모으느냐고 굉장히 많이 돈을 들였을 거예요. 당근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모든. 그죠? 그런데 그 지불을 하고 났더니 이미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이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배민에서 배달비를 비싸게 내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회사만 할 수 있는, 큰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얘기를 하면 소용없지. 오늘 우리가 미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아메이가 생산을 해. 근데 아메이는 450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150가지 이상을 60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포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필품 소비를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많은 소비자들이 입증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메이 제품을 내가 생필품 소비를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소비를 내가 하면서 그 생필품 소비를 한 혜택을 내가 소비자들한테 알려줬을 때 그게 그거죠. 30% DC된 회원가입 제품을 쓸 수가 있고 회원가입을 하면 100% 만족 보증 제도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주는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알려주고 택배 서비스는 요즘에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만 회원 모집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집 권한을 많이 활용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캐시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35%의 캐시백이 한국 아메이가 1조 매출이라고 하면은 3,500억의 캐시백을 모아놨다가 소비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자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여기서 김시경 사장님이나 최성원 사장님은 땅 따먹기의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성원 사장님은 안 돼요. 땅 따먹기는 내가 나갔다가 그 돌을 다시 내 집으로 들어와서 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아메이가 이런데 제품이 이렇게 좋더라. 선블럭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발라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금액이 어떤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만족보증 제도도 너무 좋아. 너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땅 따먹기 돌을 탁 쳐가지고 그날 그 소비자가 자외선 차단제 선블럭을 샀다면 3번에 내 집까지 안전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땅 영역이 약간 커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소비자한테 나가서 얘기를 했어. 얘를 뭘 얘기를 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정수기가 너무 좋아서 정수기 얘기를 막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해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갔다가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땅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거죠. 그럼 내가 죽었나요? 다시 나갈 수 있어. 땅 따먹기를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 따먹기 게임은 내가 못 들어오면 죽는 게임이 아니라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나가서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는 땅의 영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의 캐시백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면 만들수록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당근이나 배민처럼 내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당근마켓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내 생필품 소비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내가 이 제품을 못 써본 거는 의도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제품을 써볼 수도 있죠. 나는
한 달에 내가 외식하는 비용을 예전에 외식을 5번 했다면 한 달에 5번 했다면 그거를 2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비용으로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제품 쓰는데 한번 활용해 볼 거야. 생필품 기존에 썼던 생필품 비용 말고 번외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아메이 제품 내가 못 써봤던 거를 의도적으로 써볼 거야. 라는 거 할 수 있지.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서 착값을 내가 낼 수 있지. 그거는 친구 만나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비용이 약간은 지출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외에 그런 거를 내가 투자한 것 때문에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그 플랫폼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의 영역을, 캐시의 영역을 늘려갈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거저먹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 플랫폼의 기회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필품 소비를 바꾼 거예요. 옛날엔 비타민 안 먹었어요, 저. 됐는데 비타민을 잘 먹는 사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죠. 화장품도 아메이 제품을 다 써서 옛날에 엄청 건조했는데 지금은 훨씬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우리 제품 쓰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양조강장 맛있지, 매실원 맛있지, 오일 너무 건강한 오일이지, 소금도 너무 맛있지, 간장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거.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도 내가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브랜드를 체인지를 하면서 캐시를 내가 받고 이걸 영역을 넓혀가는 거는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거절을 받기도 하고 무응답인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좋다고 내가 제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실패와 성공, 짧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계속한다면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당근마켓이 이렇게 잘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의 집이 저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제일 처음에 오늘의 집이라고 계속 앱이 광고가 오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붙박이장까지 시공을 하는 인테리어 시공까지를 하는 그런 앱으로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플랫폼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플랫폼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돼서 54년이라고 써 있었지만 아니잖아요. 60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제품, 마케팅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 제품인지 지속적으로 써도 안전한 제품인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마케팅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이제 우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제 강석진 리더님이 GDS A에서 말씀하셨던 다이아몬드의 눈빛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신감을 가지고 아메이 본사가 이렇게 실제에 있는 그래서 이 본사를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릴 수 없는 본사다. 어떤 데는 왜 앱을 막 운영하다가 금세 없어지잖아. 근데 아메이는 금세 없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회사는 그냥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다 금방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수 없는 회사다. 그런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죠. 왜냐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은 물론 배달의 민족이 유지는 돼요.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을 제일 처음에는 게르만 독일한테 팔았다가 지금 중국에 팔렸다고? 네. 중국에 또 팔렸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팔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사가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본사. 이런 비슷한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다가 나간 회사가 2군데 있어요. 에이본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또 그 화장품 회사 중에 한 회사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에이본도 화장품 회사고 화장품 회사 또 한 군데도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메리케이. 그쵸? 맞아. 예, 그쵸. 그 회사들도 똑같이 우리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인 소비자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잘 안 되니까 철수한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 메리케이나 그 회사,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던 개개인들의 그런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간 거잖아요. 아메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해안은 없었지만 우연히 만난 기회가 정말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났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되는 아메이라는 거죠. 이거는 오래된, 이게 6년 전이죠.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던 그 스티브 베렌드 그분 때문에 사실 이 사진은 있는 거고요. 총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생필품 소비를 어딘가는 써요. 어딘가는 썼는데 내가 어디에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마트, 이마트, 저마트, L마트, 뭐 H마트 어디 가서 쓰든지 소비는 지출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마트에서 쓰면, 이쪽 마트에서 쓰면은 회사가 부자 되는 플랜인 거죠. 회사가 플랫폼을 만드니까, 소비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메이라는 브랜드를 쓰면 소비가 지출은 돼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만 그 지출이 매출로 엮어지고, 매출에는 반드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해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회사와 직접 구매를 하면서, 직구를 하면서 나 혼자도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늘려나갔을 때, 땅 따먹기 할 때처럼 내 땅 영역을 늘리려는 의도만 있다면 소비자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가 부자 될 수 있는 플랜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소비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마트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 왼쪽에 있는 마트를 쓰면 그 회사에 소비자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그 회사의 플랫폼이 커지는 거고, 내가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했을 때 그 소비자들은 나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내 플랫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역이 커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의 소비적인 재산 가치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하면 그 소비가,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래서 모아보는 센스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나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합리적인 분배가 되는 거고, 노력순이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지만 스폰서는 한 번 노력하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유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한 그 대가를 회사에서 알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수입의 역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엔드 유저부터 나눠주고 남는 게 있을 때 광고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가 어쩐지 나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스폰서를 없앴을 때도 스폰서가 없어도 내 수입에는 변함이 없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복리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 수입은. 그래서 혼자 썼을 때는 20만 원을 썼을 때 똑같이 4명 20만 원을 썼는데 6천 원이지만 한 사람한테 광고를 하고 그만큼을 썼을 때는 2배로 증가를 하고, 두 사람한테 그만큼을 쓰고 두 사람한테 광고를 하고 그들이 썼을 때는 4배로 증가하는, 복리로 증가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이 작게 소비로 시작하지만 그 수입이 복리로 증가하는 아주 재밌는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면 B가 제일 늦게 시작하고 수입이 제일 지금은 작지만 이 B가 제일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B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고, B가 전달한 A, B, C, D 소비자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하면서 그들이 이 B를 복제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복제 시스템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모델을 B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B, A, U, S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를 주어져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밀도 있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수입원이 이 수입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9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이 이런 속성으로 나온다면 되게 다른 수입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성장을 시켰을 때, 지금 김시경 사장님이 SP를 하셨는데
이렇게 김실경 사장님도 누군가 지금은 같이 하는 사업을 하는 파트너는 아직 없고 소비자들의 구분을 갖고 있지만 김실경 사장님이 전달한 누구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제대로 알았고 열심히 밀도 있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독립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독립 레그에 6% 보너스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독립 레그가 1000만 점을 했을 경우에는 60만 원의 캐시를 받지만 BB로 이거는 30년 전 아메이 물가로 계산한 거고 BB로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연봉 5천 이상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로열티로 받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입이라면 내가 잘 키운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로열티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진짜 네트워크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뭐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 그 사람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윈윈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 자료에 사파이어 연봉 5천이지만 저희도 사파이어가 아니지만 연봉 6천이 넘는 그 볼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되고 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에메랄드가 되고 여섯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 플랜이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내가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플랜이라서 여기에서 하트인 김시경 사장이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거죠. 밀도 있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모든 핀이 존재한다. 그 핀을 내가 얼마나 밀도 있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볼륨도 만들 수 있고 수입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플랜이다. 이게 임채원 사장님도 오래된 사진이라서 머리를 뒤로 넘기셨네요. 자신 있으셨어요, 그때는. 지금 머리 앞으로 내리셨잖아요. 저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나이 들었을 때 미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멋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이 진짜 근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뒤안길 마지막이 근사하고 멋지고 자녀들한테 뭔가 그 생각의 유산이라든가 마인드의 유산 그리고 경제적인 그다음 매력적인 이런 자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플랫폼에 속해 있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동네 아줌마들의 개모임을 계속 가게 되면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비즈니스적으로 바뀔 수 있고 생각의 틀이 우리는 되게 작게 태어났지만 생각이 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장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플랫폼, 미팅의 모임 이런 곳이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가는 하하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이런 회사의 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런 곳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못 가는 거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 아메이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으로 자꾸 장소를 이동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 멋진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ABO, 지금 여기 모이신 네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평생 같이 여행 갈 친구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방향성에 맞는 시스템에 정확하게 합류하셔야 돼요. 그거를 타협하시면 안 돼.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 일은 계속 생길 거예요. 오늘 힘들었던 그 일 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그거 돼. 아프다고 하면 100% 이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거야. 살아가면서. 안 생길 수 없어.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한 거를 딱 잘라버리고 시스템에 정확하게 합류를 하시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똑같 비슷한 이유는 그냥 쉽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계속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성에 맞는 시스템에 합류하시라. 그리고 스폰서, 시스템에 정확하게 합류된 스폰서를 벤치마킹하라. 따라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 좋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월드에서도 정확하게 잘 배우시고 좋은 시스템이니까 우리와 잘 배우셔서 우리 다 같이 A65 거기 가셔야 되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밀도 있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잠깐만.